손주에게 한 약속 때문에 3년 만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말이죠.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12살 손주와 저 과연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보는데 69세 할아버지가 재미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여행지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47년 전 아내와 첫 신혼여행을 갔던 바로 그곳. 과연 이 여행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세대가 다른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진짜 가족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9세입니다. 이름은 박정호라고 합니다. 3년 전 제가 손주 민재에게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민재야,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할아버지가 꼭 바닷가 여행을 데려가 줄게. 그때 민재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까맣고 동그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정말요? 약속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어 약속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이었습니다. 69세 노인이 손주와 여행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무릎도 아프고 혈압약도 챙겨 먹어야 하고 무엇보다 요즘 젊은이들과 취향이 다르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2월 14일 오후 2시 30분 민재의 졸업식장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정말 컸구나. 키 145cm로 자란 민재가 졸업장을 받고 저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중학생이에요. 약속 기억하시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3년 동안 제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 혹시 민재가 재미없어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아들 성민이와 며느리 지연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 혼자 보내기엔 아직 어리고 3대가 함께 여행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요. 지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민재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할아버지와의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이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지로 정한 곳은 단순한 바닷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47년 전 4월 15일 제가 아내와 첫 신혼여행을 갔던 부산 해운대였습니다. 당시 저는 22살이었고 아내는 20살이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여관비 2,500원을 아끼려고 기차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 3박 4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곳에 다시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너무 그리워서, 너무 아파서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손주와 함께라면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민재와 함께라면요. 작년 3월 2일 토요일 오전 8시 서울역 KTX 대합실에서 우리 가족의 특별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재는 새로 산 백팩을 메고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성민이는 여행 일정을 적은 수첩을 들고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으며 지연이는 카메라로 출발 전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슴 주머니에 넣어둔 낡은 사진 한 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47년 전 아내와 찍은 해운대 해수욕장 사진이었습니다. 과연 이 여행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세 세대가 함께하는 이 여행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KTX 2호차 14번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7년 만에 다시 가는 그곳. 민재가 제 옆자리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부산까지 얼마나 걸려요?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단다. 우와, 진짜 빨라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얼마나 걸렸어요? 그 질문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무궁화호 타고 6시간 걸렸지.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종이컵 라면 먹으면서 갔단다. 민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6시간이요? 진짜요? 그럼 엄청 힘들었겠네요. 힘들긴 했지만 재미있었어. 할머니랑 둘이서 도시락도 싸가고 창밖 풍경 보면서 이야기하고 저도 모르게 옛날 이야기가 주르륵 나왔습니다. 성민이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부산 날씨 좋네요. 오늘 최고 기온 18도래요. 해운대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들도 인스타그램에서 핫하다고 하네요. 지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몇 군데 찜해뒀어요. 바다 뷰 카페에서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민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는 서핑 배우고 싶어요. 친구가 부산 가면 꼭 서핑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VR 체험관도 있다던데.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여행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았거든요. 저는 47년 전 아내와 갔던 그 작은 국밥집을 찾아가고 싶었고, 전통시장에서 호떡도 사 먹고,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산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걸 원하고 있었죠. 오후 12시 27분 KTX가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오자마자 민재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와, 바다 냄새가 나요. 할아버지, 정말 바다 냄새예요.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제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이 아이에게는 모든 게 처음이구나.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가는 길,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가 옛날에 자주 갔던 국밥집이 있는데 거기서 점심 먹을까? 민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국밥이요? 저는 햄버거가 더 좋은데. 성민이가 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애들은 국밥을 잘 안 먹어요. 해운대에 맛있는 음식점들 많으니까. 그때 가서 정하면 어떨까요? 저는 조금 실망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69세 할아버지 취향을 12세 손주가 좋아할 리 없지. 숙소에 짐을 풀고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민이와 지연이는 W 호텔 스카이 라운지라는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가고 싶어 했고, 민재는 해변에서 모래성 쌓기와 서핑 체험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47년 전 아내와 걸었던 동백섬 산책로를 다시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 결국 우리는 각자 따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1시간 후에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에서 만나자 성민이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동백섬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 가족 여행인데 각자 따로 놀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동백섬에 도착하자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47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여보, 나 왔어.
저는 바다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돌아보니 민재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어? 민재야, 왜 여기 있니? 서핑 체험은? 아, 그거요? 너무 무서워서 포기했어요. 대신 할아버지 따라왔어요. 여기가 더 재밌을 것 같아서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응, 그냥 옛날 생각하고 있었어. 어떤 옛날 생각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해도 될까?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처음 여행 왔던 곳이야. 민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언제요? 47년 전이니까. 민재 아빠가 태어나기도 전이지. 우와, 그럼 할머니도 젊었을 때 여기 왔구나. 그럼 할머니는 그때 20살이었거든. 민재가 갑자기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도 바닷물이 이렇게 파랬어요? 그 질문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럼 바다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파란색이야. 정말요? 저는 옛날에는 모든 게 흑백이었을 줄 알았어요. 하하, 그건 사진이 흑백이어서 그래. 실제로는 지금이랑 똑같았어. 민재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이 바다를 봤구나. 신기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할머니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30분쯤 지나서 성민이와 지연이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지연이가 카메라를 들고 신나서 말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사진 찍기 완벽한 곳이네요. 성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그때 어머니랑 오셨던 곳이에요? 응, 그때는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저는 47년 전 기억을 더듬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냈는데도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예전에 자주 갔던 할매 국밥집을 찾고 싶었고 성민이네는 해운대 맛집 베스트 10에 나온 퓨전 한식당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민재는 맥도날드가 제일 좋은데요. 결국 우리는 타협했습니다. 저녁은 제가 원하는 국밥집에서 먹고 내일은 성민이가 고른 곳에서 먹기로요. 민재에게는 국밥집에서 치킨가스를 주문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밥집 할머니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박 선생님 아니에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47년이 지났는데도 절 기억해 주시다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 만인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때 젊은 부부로 오시더니 이제 손주까지 데리고 오셨네요. 민재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알아요? 그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할머니랑 자주 왔거든. 둘이 얼마나 다정했는지 몰라. 그 말에 성민이와 지연이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괜히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세대가 달라도 취향이 달라도 결국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그날 밤 숙소에서 각자의 여행 계획을 세우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여행이란 모두가 똑같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걸 인정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찾는 것이구나.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둘째 날 아침 7시 30분, 저는 바다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소리였거든요. 창문을 열어보니 바람이 무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파도도 어제보다 훨씬 높았고 하늘이 회색빛으로 어둑어둑했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성민이가 급하게 저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태풍이 온다고 해요. 오늘 오후부터 부산 지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대요. 성민이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태풍 11호 마와르가 북상하고 있어서 모든 해상 활동이 금지래요. 민재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서핑 체험도 못하는 거예요? 응, 위험해서 못해. 바다에 들어가면 안 된대. 지연이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다 뷰 카페들도 다 문 닫는다고 하네요. 오늘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47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 그때도 비가 와서 하루 종일 여관방에서 아내와 둘이 보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거든요. 오전 10시 태풍 경보가 정식으로 발령되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도 완전히 통제되었고 관광지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심심해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뭐 해요? 하루 종일 숙소에만 있어야 해요? 성민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밖에 나가기도 위험하고 저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걸 보여줄까? 뭐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47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추억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여행 앨범이야. 앨범을 펼치자 첫 페이지에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22살의 제가 20살의 아내와 함께 해운대 백사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할아버지예요? 응, 민재 할아버지 젊었을 때 모습이야. 성민이와 지연이도 사진을 보러 다가왔습니다. 어머, 아버님 정말 잘생기셨네요. 지연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성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이때 몇 살이세요? 22살이지. 너랑 비슷한 나이였어. 민재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완전 멋있어요. 진짜 영화 배우 같아요. 저는 괜히 부끄러워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때는 다들 저랑 비슷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제일 멋있어요. 민재의 순수한 칭찬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아내가 파도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할머니세요? 응, 할머니 20살 때 모습이야. 지연이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쁘시네요. 할아버님이랑 정말 잘 어울리셨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47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바다를 처음 본다고 얼마나 신나했는지 몰라. 정말요? 응, 할머니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바다를 본 적이 없었거든. 기차에서 바다가 보이자마자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한참을 봤어. 민재가 상상해 보는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저처럼 신났겠네요. 그럼 너보다 훨씬 더 신나했지. 계속 앨범을 넘기면서 저는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이 사진은 전통시장에서 찍은 거야. 그때 호떡 하나가 50원이었는데 할머니가 너무 맛있다고 3개나 사 먹었지. 50원이요? 진짜요? 응, 지금으로 치면 500원 정도 되겠네. 성민이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정말 물가가 쌌네요. 쌌지만 우리 월급도 적었어. 그때 내 월급이 8만 원이었거든. 8만 원이요? 민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응, 그래서 이 여행 오려고 3개월 동안 용돈을 모았어.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님, 신혼여행비가 얼마였어요? 15만 원 정도?
그때로서는 큰돈이었지. 저는 계속 사진을 넘기며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 사진은 여관 앞에서 찍은 건데 하룻밤에 2,500원이었어. 돈이 아까워서 마지막 날은 기차역에서 의자에 앉아서 잤지. 성민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고생하셨구나. 고생이 아니었어. 할머니랑 함께라서 모든 게 즐거웠거든. 민재가 또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은 뭐예요? 아, 이거는 할머니가 처음으로 바닷물에 발을 담근 사진이야. 사진 속 아내는 치마를 살짝 걷어 올리고 파도에 발을 담그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럼 그때 할머니가 박정호 씨, 바닷물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라고 그랬거든. 저는 아내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사진 속 젊은 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로맨틱하셨네요. 로맨틱이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좋아해서 뭘 해도 재미있었어. 성민이가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봐요. 그래?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아니에요.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민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할머니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힘든 이야기였거든요. 할머니는 5년 전부터 많이 아프셨어. 많이 힘드셨죠? 민재의 순수한 질문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응, 조금 힘들었지. 하지만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밝게 웃어주셔서 할아버지도 견딜 수 있었어. 성민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몰라서 죄송해요. 괜찮아. 그런 슬픈 이야기보다는 이런 좋은 추억들을 나누는 게 낫지. 저는 다시 앨범을 펼쳤습니다. 자, 이 사진 봐. 할머니가 갈매기 먹이 주는 거야. 밖에서는 여전히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작은 방 안에서 47년의 시간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무엇을 나누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태풍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6시 20분 제가 가장 먼저 잠에서 깼습니다. 밖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거셌던 바람 소리가 사라졌거든요. 창문을 열어보니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 그 특별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바다도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잔잔하고 푸른 바다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모두 일어나야겠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족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봐. 날씨가 좋아졌어. 민재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태풍 지나갔어요? 응, 완전히 지나갔어. 하늘 좀 봐. 민재가 창밖을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우와, 바다가 완전 예뻐요. 성민이와 지연이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진짜 날씨가 좋네요. 오늘은 계획대로 할 수 있겠어요. 지연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만 우리 가족이 가장 가까워진 순간이었어요. 민재야, 바다로 산책 갈까? 좋아요. 할아버지랑 같이 가요. 아침 7시 30분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나갔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해변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모래도 새하얗고 바닷물도 맑고 투명했어요. 할아버지, 바닷물 만져봐도 돼요? 그럼 한번 만져봐. 민재가 조심스럽게 바닷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우와, 차가워요. 근데 기분 좋아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47년 전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민재야, 발도 담가볼까? 네. 민재가 신발을 벗고 파도에 발을 담갔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해요. 저도 신발을 벗고 손주와 함께 차가운 바닷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47년 전 아내와 함께 했던 그 순간과 지금 손주와 함께 하는 이 순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민재야. 네, 할아버지. 이 바다는 참 신기한 곳이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할머니랑 여기 왔고, 내 아빠가 어렸을 때도 몇 번 데려왔었거든. 정말요? 성민이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어렸을 때 여기 왔었나요? 응, 너 5살 때 어머니랑 셋이서 왔었어. 내가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아, 맞다. 어렴풋이 기억나요. 모래성 쌓은 기억이. 저는 민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재야, 이 바다는 우리 가족을 모두 이어주는 곳이야.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내 아빠까지. 그럼 저도 이 바다랑 연결된 거예요? 그럼 너도 이제 이 바다의 이야기에 들어간 거야. 민재가 신기한 듯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커서 제 가족과 여기 올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꼭 와야 해. 그때는 할아버지가 없을 수도 있지만 너는 내 가족에게 오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해. 민재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지연이가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할아버님, 민재 정말 예쁜 사진 나왔어요. 성민이도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의미 있는 여행이었어요. 오전 10시 우리는 짐을 정리하고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기다리는 동안 민재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뭐하니? 할아버지, 저 사진 정리하고 있어요. 오늘 찍은 사진들 제목을 세대의 바다로 했어요. 세대의 바다? 네, 할아버지 말씀대로 이 바다가 우리 가족을 다 이어주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이 여행의 의미를 정말 이해하고 있구나. KTX 안에서 돌아가는 길에 민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내년에도 또 여행 갈 수 있어요? 성민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3대가 함께하는 여행을 정기적으로 하자. 지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매년 가족 여행 가는 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주와의 약속이었는데 이렇게 특별한 시간이 될 줄이야. 세대가 다르고 취향이 달라도 결국 우리는 한 가족이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언제나 연결될 수 있구나. 69세의 제가 12세 손주에게 배운 게 있다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마음은 언제나 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이죠. 집에 도착해서 민재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재미있었어요. 최고의 여행이었어요. 저는 그 작은 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정말 행복했단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매년 함께하는 3대 여행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민재가 자신의 가족과 함께 그 바다를 다시 찾을 때까지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세대를 잇는 아름다운 연결고리로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손주나 자녀와 함께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래전 추억의 장소를 다시 찾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가족 이야기와 인생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여행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진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